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미난 거 없을까? 삶이 무료해. 앞으로 뭐 하지? 이대로도 괜찮은가? 기타 등등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셀프 리모델링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은 물론이고요. 내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저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상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일 공사입니다. 저희 집 타일 공사는 두 곳입니다. 주방벽, 욕실. 주방벽은 쉽습니다. 위치를 잡고 타일 본드를 바르고 붙이면 끝. 그리고 매질을 넣으면 됩니다.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은 좀 힘듭니다. 벽면은 주방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닥입니다. 바닥은 물구배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를 쭈꾸미라고 하는데요. 벽면이야 조금 비뚤어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닥은 다릅니다. 구배를 잘못 잡으면 물이 고이게 됩니다. 대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우선 모르타르를 몇 포 풀어서 1차적으로 구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뿌려줍니다. 단단한 흙바닥처럼 굳더라고요. 이제는 흙손을 이용해 정확한 구배를 잡아줍니다. 이때 수평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바닥은 더욱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압착고대를 이용해 압착 시멘트를 바닥에 도포합니다. 그리고 타일을 붙이면 됩니다. 바닥 작업은 늘 허리가 아파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욕실 하나 끝내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다음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구배가 완벽하게 잡혔더라고요. 이제는 욕실 도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욕실 도기쯤이야 우습죠. 다음은 다락방 계단입니다. 이번 집수리는 처음 해보는 게 많은데요. 나무 계단도 처음 만들어 봅니다. 계단용 목재들은 두께가 있다 보니 값이 비쌉니다. 톱질 한번 잘못하면 5만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산은 정확해야 하고 톱질은 정밀해야 합니다. 계단 만드는 공식이 있던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에 실물 계단을 축소해서 일일이 그려보면서 치수 계산을 했습니다. 재단한 목재는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목재에는 오일이나 바니쉬를 발라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계단 옆판과 디딤판을 조립합니다. 계단 자리에 계단을 고정하고 난간을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다행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계단 아래 자투리 공간에는 작은 책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바닥은 외주를 맡겼습니다. 제가 직접 데코 타일을 깔려고 했지만 손가락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칼질은 겁이 나서 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공사까지 통틀어 처음으로 크게 다치는 사고였는데요. 석고보드를 자르면서 방심한 순간 크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칼질이 많은 데코 타일은 맡기게 되었습니다. 역시 맡기는 게 쉽네요. 근 20년 데코 타일을 시공하시는 사장님이 오셨는데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술로 밥벌이를 하고 싶다면 비싼 자재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재가 비쌀수록 일당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싱크대가 남았네요. 전체적인 집 느낌이 레트로거든요. 이런 집에 하이그로시 싱크대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섬세한 작업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싱크대 목재부터 주문했습니다. 합판으로 만들까 잠시 생각을 했지만 원목으로 주문했습니다. 저렴한 미송으로 싱크대의 몸통을 만들었습니다. 상판은 멀바우로 만들었습니다. 멀바우가 단단한 나무라 상판으로 적합하거든요. 싱크대 문은 모루 유리를 껴서 옛날 찬장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복고 타입의 여러 유리가 있는데 그중 모루 유리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로써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아주 일부만 이야기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말한 공사는 빙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산더미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주방 타일 작업은 쉽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쉬운지 살펴볼까요? 주방 타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싱크대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타일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싱크대라뇨. 너무 빠르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그래요. 싱크대를 어떻게 놓을지가 정해지면 타일 시공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타일을 주문할 수 있겠죠. 타일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인데요. 어떤 타일이 좋을지 고르는 것도 일이랍니다. 타일을 골랐다면 그에 따른 부자재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부자재의 자재 물량도 계산해야 합니다. 시공법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요. 심지어 사용하는 타일 고대의
톱날 높이를 몇으로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의 수준입니다. 아덱스 본드가 좋은지, 가격이 저렴한 세라픽스로 해도 괜찮은지, 이처럼 간단한 시공 전에도 수십 가지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차라리 맡기는 게 낫겠죠? 그런데 말이죠.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미난 거 없을까? 삶이 무료해. 앞으로 뭐 하지? 이대로도 괜찮은가? 기타 등등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셀프 리모델링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은 물론이고요. 내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저처럼. 끝.